네, 명쾌한 해설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치 이슈를 다뤄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혁신위원은 예. 거의 오늘 스포츠맨이네요. 네, 그냥 머리만 너무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 한번 짧게 해봤습니다. 이제 군 장교 스타일로 깎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입고 있는 건 또 군 방한복이에요? 네, 뭐 날도 좀 쌀쌀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또 사실 30대인데 다들 뭐 30대로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20대로 보인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덕담 한마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은 치열합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천 의원님. 네, 오랜만에 우리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좋은 장면을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출범을 앞두고 이제 대검이 들어간 거 가지고 약간의 티키타카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맞아요. 뭐 결과적으로 잘 됐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또 유가족분들께서 목소리를 네, 내시기도 맞아요. 했고, 또 정치적인 스케줄로 보자면은 예산안 통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나아가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국회에서 가진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좀 좋은 절충안을 찾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현 부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냈고 분명히 이제 진상규명이 중요한데 지금 경찰 수사가 약간 답보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윗선으로 못 가고 이제 밑으로 중간, 하위 이것만 네. 계속 어찌 보면 닥달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핵심으로 못 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 국민 여론도 그렇고 말씀처럼 뭐 예산도 있기 때문에 뭐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계속 그랬어요. 받을 거다. 안 받을 수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결론이 된 것 예. 같습니다. 아까 이제 천 의원님은 이제 티키타카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자, 엊그제 극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여당이 좀 극적으로 네. 여기에 진행하는 쪽으로 유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했나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어제 오전 첫 회의가 파행되면서 이거 과거에 또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 좀 불편한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만났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공식적으로 이게 뭐 불만을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이진복 정무수석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네. 이 좀 핵심적인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게 과연 이제 목적에 부합하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좀 불편함을 사실 표시한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굳이 대검찰청을 감싸는 모양새가 좀 필요했을까 네네네. 하는 아쉬움이 남고, 실제 지금 이제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 특위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또 기관을 늘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는 뭐 애당초에 뭐 원천 차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결국 절충해가지고 대검 내에서도 이제 마약 관련한 부서만 네. 하는 걸로 절충이 됐습니다만은, 굳이 저는 이런 내용들이 좀 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가 조금 네.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청문회, 기관 보고 뭐 다 포함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돼도 이게 또 삼천포로 빠지면 말이죠. 그럼요. 만약에 새길로 가면 국민들이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대검찰청 뭐 검찰총장 불러놓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뭐 이상한 뭐 네네네. 비난을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역풍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그래서 공세를 야당이 하면 그렇죠. 비판받을 것이고, 네. 여당이 또 책임이 있는데 자꾸 감싸면 또 비판받을 것이고. 당연하죠. 자, 이게 자정작용은 국민들의 여론이 한다.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호영 원내대표 비공개 의총에서 국정조사 수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조율을 거쳤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거 다 알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부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소통 어떻게 보세요? 좀 엇박자가 난 건 맞죠. 엇박자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계속 거절을 했잖아요.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부글부글 한다는 보도도 있고. 네네. 저는 사실은 여당이 여의도 출장소 하는 거냐 자꾸 얘기를 했는데 출장소보다 조금 큰 게 지점이거든요. 예. 약간 지역 본부 있고 그 네네. 본점인데 지점 정도는 된 것 같다. 여의도 지점? 네. 출장소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출장소의 왜냐하면 규모를 벗어났다. 출장소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의 네네네. 독자 권한이었거든요. 아. 지점장만 돼도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어요. 약간 지금은 본점에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얘기할 직통 거래할 수 있는 정도는 예.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 투표를 결과를 보면 되잖아요. 네네. 지금 의원이 115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명시적으로 반대한 분은 13분이거든요. 네. 나머지 지금 뭐 기권하신 분들, 불참하신 분들이 예, 예. 있지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친윤 의원들로. 반대한 분이 중요해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윤핵관이라고 본인이 네네. 호소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위에서 윤핵관을 인정하는 분들인데 13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기권까지 합쳐도 한 34분, 4분 정도 되는데 그럼 100명, 물론 115명 중에 물론 뭐 불가피해서 못 온 분들도 네네네. 있지만 불참 많아요. 불참. 그렇죠. 권성동, 윤상현 의원이 불참이는 게 나는 좀 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뭐 윤핵관 막 이런 분들인데 와서 반대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네네.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튼 생각보다 표는 많지 않다. 네.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반대나 기권이나 그렇죠. 불참표는 많지 않다. 그거는 어쨌든 이 집권 여당이 좀 홀로서기 하겠다. 뭐 이걸 뭐 레임덕까지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요. 약간 그러니까. 그립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장악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그런 네. 명시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자꾸 한 번에 그냥 이 처음에 밀고 당기다가 네. 합의를 했으면 이제 합의를 가야죠, 추진해야 사실은. 되는데 그렇죠. 이 합의하는데 의총을 거쳐서 합의를 하고 그럼요. 그 후에 이게 내부에서 반론이 나오고 이 간이만이 파행이 될 것 같다가 이제 파행이 된 경우도 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처리가 다행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또 이름을 걸고 반대하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우리 평론가 기자들은 이건 그냥 제스처다. 이건 대통령실을 향한 제스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풀 파워로 압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실에서 모든 힘을 쥐어짜가지고 네.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라고 네네. 한다면은 그대로 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대검찰청이라든지 약간 좀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틀에서는 의원들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다만 이제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대통령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로서 이렇게 표결에 임한 게 아닌가 뭐 그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가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네. 검사 출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 뭐 주변에 많은 참모진이 검사 출신이 또 대거 포진해 있고 신임을 받는 것으로 이제 종종 또 이 정치적인 관측들이 나와요. 그런데 대검을 대놓고 방어하면 너무 좀 출신 조직에 대해서 방어 논리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 티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딱 드러났잖아요. 검찰의 힘이 여당 원내대표보다 훨씬 세다는 게. 아하. 여야 간에 합의한 거게 국회보다도 센 거예요. 어허. 여야 간에 합의한 것도 뒤집잖아요. 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검찰은 아마 저는 이게 이렇게 보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마약 수사 뭐 없다. 밀수범만 된다 그랬더니 시행령 바꿔가지고 우리 유통범도 할 거야. 네네네. 막 4대 청에 시행령에 서울, 다 인천, 넣었어요. 부산, 광주에 네. 넣어가지고 또 우리 마약 수사 할 겁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뭐 우리한테 마약 수사권 뺏어놓고 왜 우리를 부르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 경찰 뭐 지휘도 해야 되고 뭐 인사권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경찰국도 만들고 막 이러다가 책임지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그거는 뭐 딴 살림이고요. 저희 말도 안 들어요. 막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검찰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 자체는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계속 얘기한 게 검찰이 사실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이유가 이 검수안박법에 본인들 수사권 뺏어갔다. 이걸 약간 홍보하기 위한 거라고 봐요. 근데 수사 직접 안 했거든요. 지금도 별로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마약 수사범에서는 그거는 못 따지게 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검찰 감싸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검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검이 어떤 참사의 뭐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라고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네. 특히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마약 관련한 뭐 수치를 부풀렸다라는 식으로 뭐 음모론식의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우리가 뭐 발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게 사실 사건의 핵심은 어찌 보면 예방을 담당하는 구청과 아니면 또 이제 112 신고를 받고 기동대 파견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핵심인데 네. 또 대검 불러가지고 어찌 보면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 저희 의원들 안에서도 뭐 김도 뭐 법사위원장 같은 네. 경우도 그렇지만 아니, 대검을 부를 이유가 없다. 뭐 그런 불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요. 이게 정쟁이다.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의도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10월 달에 올해 10월에 한동훈 장관이 뭐 아까 말씀처럼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네. 그러면서 쭉쭉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그날 뭐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다 사복 입고 마약 단속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다 소리 나온 거잖아요. 사실 이미. 여기 또 총리도 언급을 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인력을 어디다 배치하고 어디다 수사에 중점을 둘 거냐? 그건 당연히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태원의 관심은 그러니까 용산경찰서나 위에서부터 장관부터 쭉 내려오면 관심이 마약 수사에 가 있던 거예요. 네. 원인이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디다 투입할 거냐? 아니 질서 유지에 갈 건지 아니면 마약 수사에 갈 건지 이거는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부에서부터 대통령부터 쭉 장관까지 내려오는 거지. 밑에 네. 일선이 우리는 마약 수사하러 갈게요. 가고 싶으면 가고. 나는 질서 유지하러 갈게요.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무시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 네. 질서유지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네. 또 그와 관련해서 뭐 기동대라든지 이런 별도의 자원들이 있었던 네. 건데 이게 마치 무슨 그리고 사실 마약 수사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정쟁으로 갖고 가서 폄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정도로 이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 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실시한다. 근데 조사 기간은 45일인데 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월 7일까지입니다. 내년도. 물론 이제 연장될 수 있는 이제 조항도 있습니다. 자, 이 그럼 45일 기간 안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지키면 12월 2일 끝난다 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스무스하게 잘 이어져서 이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산안이 그래서 빨리 처리되는 게 필요한 부분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참사의 어떤 그 크기나 슬픔 뭐 이런 부분과 별개로 기존의 대형 참사들에 비해서 어찌 보면 그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파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안이 통과되고 한 30일 정도 진행한다 하더라도 30일이면은 그래도 어지간한 거의 국감에 뭐 맞먹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예방의 차원이라든지 정책적 대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또 의결을 거쳐가지고 연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 뭐 문제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이 연장은 반드시 될 것 같습니까? 현 부원장님께서. 말씀처럼 아마 이제 해는 걸 보고 봐야 되는데 사실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어제 오늘 벌써 이틀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틀 지금 갔어요. 국정감사 뭐 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예산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마 여당도 받은 것 같은데 예산이 뭐 12월 2일에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당초에는 아마 뭐 보통 연장을 하면 뭐 기간을 정해놓든지 하는데 기간은 안 정해놨더라고요.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상황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 연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이 예정돼 있죠. 현안은 여러 가지예요. 사실 순방성과 보고. 이거는 사실은 야당까지 함께 부르는 게 좀 원칙인 것 같고 그 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당부하겠죠. 국정조사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은.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싫다고 하더라. 유인태 전 사무총장 발언입니다만 인터뷰에서 이게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는데 사실 만나자고 통화도 한번 했고 그런데 안 만나도 너무 안 만난다. 역대 정부가 여야가 회동했던 걸 봐도요. 자, 왜 이렇다고 보세요? 네, 우선 뭐 이게 뭐 유인태 전 총장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냐 안 했냐의 문제지 이재명 대표는 뭐
사실 인간적으로 뭐 썩 좋아하시게 하겠습니까? 네. 뭐 그건 뭐 전 국민 연장선에서의 발언이시네요. 아니 뭐 전 국민이 누가 봐도 그거야. 네. 뭐 근데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와 네. 이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뭐 필요한 소통을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와 국정에서 네.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정치는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죠. 오히려. 네, 네네. 싫어하는 사람과 협상을 이제 뭐 하는 게 사실 갈등 정치인데. 대상자와 테이블에 앉아야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당에서도 뭐 꼭 이재명 대표랑 1대1 회담은 하지 않더라도 네. 여야 대표와의 뭐 라운드 테이블 이런 건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고 제가 저희 당 지도부 이제 비대위원과도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여당 지도부 만나는 거는 특별한 의제 세팅이나 뭐 준비 과정 없이도 그냥 뭐 며칠 전에라도 얘기해서 뭐 만납시다 하면 만나는 건데 조금 더 준비 과정이 걸려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는데 뭐 사실은 예산안 통과 이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대로 가면은 해를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올해는 어렵다. 네.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도 끝나고 자, 현 부원장님 이런 그 인간적인 어떤 심경 그리고 이제 국정에서의 만남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건 별개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뭐 친하다거나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도 만나잖아요. 네.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처럼 정치라는 거는 싫어하거나 그걸 상관없이 지위에 따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 말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MBC 보도 나왔을 때도 다 같이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 하시면 끝난다. 그러면 가짜인지 아닌지 결론 난다. 네네네. 이것도 인간 자체가 싫은지 좋아하는지 뭐 어떤 중범죄를 취급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네네. 근데 만나서 그냥 업무를 하면 돼요. 대화적인. 예전에도 보면 뭐 3개월, 5개월에 다 만났단 말이죠. 야당 대표. 네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1야당 대표로 만나는 거예요. 공직이죠. 그럼요. 이준석 대표도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본인이 싫다 해도 여당 대표니까 만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결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예. 만나면 뭐 검찰한테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사 중이니까 봐달라 이게 아니라 야당과 협치를 하겠구나. 예산도 이렇게 어찌 보면 통과를 하겠구나. 요걸 주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좋고 싫으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대통령은 그냥 네. 이제 평당원일 뿐이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는데 네. 또 약간 다른 결의 보도들도 이제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국민의힘 당내 상황 여쭤볼게요. 자, 현재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심사 중이다. 네. 이걸 왜 비대위가 하느냐 이런 반론도 내부에서 있었어요. 예. 자,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총선 전에 네. 칼바람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안전합니까? 아니, 저한테 이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다들. 아, 예. 제가 몇 번째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다들 뭐 저를 너무 걱정해 주셔가지고, 네네. 아유, 저도 참 이게 뭐 걱정입니다만은, 일단 제가 그 저희 당의 지도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듣고 있기로는, 비대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최종적인 칼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느냐. 과연 이번 비대위에서 많은 뭐 이렇게 변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거는 할 건데 네네네. 그 비어 있는 자리 중에서도 아주 민감한 자리는 좀 빼고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도 당내에서 좀 보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당무감사를 진행하더라도 뭐 아주 명백하게 뭐 터무니없이 당협위원장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뭐 소위 말하는 피바람 부는 숙청 네, 이런 것까지 하겠느냐라는 네. 얘기 나오는데 뭐 정확한 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네. 예. 자, 어떤 문초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보죠. 지난 19일에 구속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적 부심을 요청했지만 기각이 됐어요. 자, 현 부원장님은 이제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법조인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적부심이 조금 일렀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적부심이 보는 기준은 이제 구속이 당부도 보지만 이 구속된 상황과 지금 사이에 뭐가 좀 변했나를 보는 거거든요. 네네. 상황 사정 변경이라는 걸 중시 여기는데 그럼 뭔가 조금 수사 정도 하다가 이 보통 구속기는 20일이거든요. 네. 한 열흘 정도 수사하면서 뭐 증거도 좀 보고 이러면서 이제 별 증거가 없구나 이제 이러면 이제 청구하거나 이런 게 보통 수순인데 구속되자마자 바로 했거든요. 조금 성급했다는 타이밍이 생각이 일렀다. 들어요. 네. 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보면요. 유동규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핵심 물증이 확보됐다. 이렇게 적시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요거는 맞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 정진상 재판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 사건만 하고 있는데 이제 영장의 내용들이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보도가 된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조금 김용 사건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뭐 차량 출입,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뭐 그다음에 뭐 의류, 뭐 이렇게 계좌 추적 이렇게 나오는 정황. 건데. 근데 사실 이건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핵심적인 건 이제 자금 전달했냐 안 했냐는 잖아요. 자금의 흐름. 그렇죠. 요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성했는지 이거거든요. 조성. 그다음에 전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용 사건에서도 맨날 나온 거잖아요. 메모, 네. 가방, 아니면 뭐 돈 따발 뭐 사진. 네. 우리가 그 당시 돈 전달했을 때 뭐 녹취록 이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성 과정이나 아니면 어디에 들어들었다 이 정도인 것 같고 아직 저도 뭐 기록 열람은 못 해봤습니다. 예. 제일 궁금한 건 딴 거 없어요. 네. 메모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거 보고 싶은데 아마 제시를 할지 안 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뭐 메모뿐만 아니라 지금 네. 보면 금품을 조성한 사람들의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전달 과정도 네. 파악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전달 방법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수사하는 검사라고 해도요. 무슨 그냥 유동규 입, 남욱 입 이렇게만 따라가다가 망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사가 무슨 김우겸 의원도 아니고 팩트 체크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허술하게 갔다면은 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 것이고 발부가 되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텐데 이번에 제가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재판부를 보니까 대등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3명이 다 부장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경험 많은 법관들이 이번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슨 검찰의 뭐 조작 수사다, 뭐 유동규의 말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대장동에서 우리가 이 김만배 씨를 키맨이다. 네.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의 대주주, 또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그래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에 어찌 보면 좀 남욱 변호사가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게 김만배 씨가 현직 기자였고 법조 출입 기자인데 끌어들인 것은 본인이 끌어들인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죠. 본인이 왜냐하면 더 주인이어야 처음에 한다. 남욱 정영학이 이 사업을 어쨌든 이분도 원래 처음부터 주도했던 분은 아니에요. 원래 주도한들이 있다가 어쨌든 그분들한테 지분을 인수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어찌 보면 2009년 이제 김만배가 더 지분을 많이 갖게 된 건데 남욱 이게 사실은 녹취록에는 정확히 보면 유동규가 돈을 직접 가져가는 걸로 안 돼 있고 남욱이 소송하면 가져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만배도 뭐라 그러냐면 남욱이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분이 남욱은 자기 거라고 주장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거란 얘기잖아요.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다퉈보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언론의 관심은 예를 들어서 그 지분에 뭐 예를 들어서 김용 정진상께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정영학 회계사도 이거는 그냥 김만배 거라 주장하고 있어요. 김만배는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에서는 뭐 검찰에 김만배도 인정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얘기고 김만배가 본인 원동으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녹취록엔 분명히 세 사람 이름 안 나와요. 유동규 이름 여러 번 나옵니다. 700 얘기도 여러 번 나오고. 근데 정민용 작년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유동규 거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김만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700억 들어있다는 사람은 근거는 녹취록이나 정민용 진술서. 그다음에 3명 거다. 김용 정진상 지분이 있다는 거는 이제 남욱 유동규 진술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거는 말은 다 달라요 서로. 그러면 사실 증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증거는 녹취록이에요. 검찰이 갖고 있는 녹취록. 녹취록에는 어쨌든 유동규라고는 이름 여러 번 나오고 700억 주겠다. 그것도 나오고. 정진상 김용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들은 다 달라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다 자기 거라고 하고 아니면 불리하면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고 유리하면 자기 거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반대측 변호사 신문하세요. 저도 되게 재밌는 게요.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이 녹취록 나왔을 때 녹취록 못 믿겠다 그랬었어요. 유동규의 관여도 우리는 못 믿겠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유동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가 도시개발공사의 핵심 보직을 맡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석방되기 전후까지는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렇게 선을 그었다가 이제는 유동규는 버리는 패다라고 하면서 김용 정진상으로 확산되는 걸 막겠다 이런 태도인데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그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보도 보면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것도 있고 유동규의 형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뭐 김용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을 그쪽, 했죠. 네 그런 쪽에도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언론엔 얘기 안 하고 있었지만 김만배 씨도 수사 과정에서는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면 검찰이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하지도 않은 얘기를 영장에 썼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진상 김용이 김만배의 진술이 없더라도 충분히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거는 영장 발부 사실 그다음에 뭐 구속적부시 기각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김만배가 입 안 열면 이 사람들이 무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 녹취록만으로 지분이라든지 700억 약속을 인정할 수 있느냐로 계속 얘기했어요. 네, 녹취록 네. 보기 전부터. 왜냐하면 이 녹취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뭐 녹취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김만배 대화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걔는 녹취하니까 내가 얘기한다. 녹취하는 걸 알고 그런 얘기도 해요. 블러핑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녹음 녹취라는 거는 이 정영학 녹취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계속 네네네. 본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물증으로 쓰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반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정말 김용 정진상한테 지분 몰아준다라고 하면 그게 솔직히 성남시 행정 권력과의 유착의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걸 뭐 계약서 쓰고 하겠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좀 음성적으로 말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니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뭐 700억, 800억, 뭐 100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말로 뭐 녹음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돼요. 정진상 김용 계약서 쓰고 도장 찍을 수는 없죠. 자, 미래 재판의 한 장면을 오늘 미리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실제 재판 과정을 또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겠죠. 끝으로 한 가지만 의견 여쭐게요. 자, 지금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청담동 술자리의 제보자, 사실 제보자는 전 남친이고 원래 이 이야기를 했던 첼리스트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자, 한동훈 장관은요, 사과할 필요 없다, 책임을 지시오, 이런 입장이에요. 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네,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다 문제되는데요. 네. 이거 김의겸 의원 이거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잘못을 했으면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죠. 이게 지금 우리 요새 월드컵 시즌이니까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공도 안 보고 윤석열 선수, 한동훈 선수한테 백태클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사람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이랑 상관없이 상대 수비수한테 가서 돌진하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레드카드 바로 나와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동훈 장관은 명시를 안 했고 또 나아가서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또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과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게 뭐 반성이 없는 결여된 사과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백태클 해가지고 지금 레드카드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면 또 공과 상관없이 백태클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하셨던 분인데 아니 본인이 데스킹 한다 그러면 이거 승인하겠어요 기사. 좀 그래서 민주당에서 왜 김의겸 의원 같은 분을 애초에 대변인으로 뽑았나? 저는 그거 자체가 패착이라고 봅니다. 부원장님. 사실은 뭐 이분 녹취록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분이 어떤 기자의 녹취록도 공개됐거든요. 이 뭐 그 전 총장께서. 그럼 이제 이분도 한마디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녹취록을 보면 인정하는 것처럼 분명히 돼 있거든요.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다 본다 그러면. 자유연맹 부총장. 예, 그렇죠. 김의겸 의원도 좀 장소라든지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조사했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좀 놓쳤다고 보는데, 근데 뭐 이게 무슨 책임 묻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김용판 의원도 돈다발 사지 막 이랬지만 결국은 뭐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법적 책임은 안 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면책특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건 아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보했는지 그 공범으로 엮겠다는 것 같은데, 아니, 국회의원한테 제보하는 거 가지고 공범으로 엮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뭘 책임 묻겠다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고, 제가 보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도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희 김용판 때는 그래서 저희 지도부는 그거 안 물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굉장히 좀 성급했죠. 그때는요. 알겠습니다. 북한 도중에 이미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한 달 동안은 그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세창 그 총재도 얘기를 해야 되죠. 기자한테 어쨌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자한테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답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국정조사 여야 합의에 같은 입장으로 시작하신 두 분이 끝에는 아주 입장이 크게 갈렸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거의 벌이셨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